네, 처음 발표를 네, 팀 클라스입니다. 네, 팀 클라스입니다. 저희 팀은 프론트 파트의 민용 팀장과 백엔드에서 최근에 풀스택으로 전직하시며 현호 군기반장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고요. 디자인과 프론트 파트에서 개발을 진행한 저는 신영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팀 클라스에서 개발한 오늘의 식량 함께 보시죠.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식량 배경과 기획 그리고 개발과 운영 현황 순서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학식 먹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때와 달리 학식에 대한 정보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한양대학교 기존의 학식 서비스는 웹사이트별로 식당이 분리되어 메뉴를 한눈에 파악하기가 어렵고 또 메뉴 업로드 시기도 제각각이라서 매번 사이트를 검색해서 들어가 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이 통합적인 식당 정보 제공에 대한 학생들의 니즈를 파악하였고 좀 더 편하고 빠르게 학교 내부에 식음료 통합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플랫폼 오늘의 식량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말은 여기까지 하고 앱 시연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오늘의 식량을 다운로드하면 혹시 아직 다운로드를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함께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열기를 누르면 앱을 처음 접속을 하면은 오늘의 식량의 주요 기능을 소개하는 온보딩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부터는 폼 미쳤다의 폼을 빼면은 이 남자가 됩니다. 현호 불러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와 함께 내부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제 앱의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앱을 다시 실행하게 되면은 이 화면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UI를 한번 볼까요? 상단 바를 보시면은 클릭을 할 수 있는 타이틀이 있고 그 옆에 설정 버튼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각 섹션에 대한 버튼이 있는데요. 첫 번째 섹션은 즐겨찾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앱을 처음 깔았기 때문에 즐겨찾기 아무것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즐겨찾기를 추가하라고 하네요.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식 코너인데요. 학식은 말 그대로 저희 학교의 학생식당인 생활과학관, 신소재공학관, 학생식당, 한풀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행어파크 이렇게 4개의 오늘의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토요일 주말이기 때문에 사진이 올라와 있지 않고 중식만 제공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일 같은 경우에 이제 영양사 분이 식단을 학교 홈페이지에 찍어서 올려주시면 저희 앱에도 이렇게 사진이 같이 뜨게 됩니다. 그 다음 코너로 넘어가시죠. 그 다음 코너는 카페입니다. 말 그대로 저희 학교의 모든 카페에 대한 메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희 IT BT관의 큐카페로 한번 가볼까요? 네, 여기 있네요. 네, 카페 큐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카페 카드를 한번 잘 보시면 카페 타이틀과 그 밑에 위치 그리고 메뉴의 종류에 대한 소제목이 있고 그 소제목을 클릭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메뉴, 옵션, 그리고 가격까지 표시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그 위치가 조금 특별한데요. 일반적으로 주소를 제공한다고 하면은 뭐 도로명 주소나 옛날에 사용하던 주소를 제공해 주는데 학교 내부에서 접근하기에는 그 주소들이 굉장히 유용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주소를 그 건물 이름 그리고 건물 호수, 층수로 제공을 해서 조금 더 학생들이 편리하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기숙사 코너인데요. 기숙사는 1생, 2생 학식 코너와 비슷하게 이렇게 오늘의 식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상단바 위에 클릭할 수 있는 타이틀이 있다고 했는데요.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해보면 내일의 식량과 모레의 식량이라는 코너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오늘에 있는 메뉴만 보여주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서비스를 좀 운영하다 보니까 그 다음날 나올 메뉴가 또는 모레에 나올 메뉴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공해주면 좋겠다 해서 이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내일의 식량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밑에 알림이 뜨면서 변경이 완료됐다고 나오게 됩니다. 내일이 일요일이죠. 그래서 학생 식당은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숙사는 정상적으로 식단을 제공해주죠. 이번에 모레로 넘어가 볼까요? 모레 1월 29일 월요일은 정상적으로 중식 2개, 석식 하나, 일반적인 평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식당 메뉴 사진이 있는 메뉴의 사진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이쪽과 이쪽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그 보면은 사진이 없는 메뉴에는 여기 밑에 조그만 아이콘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진을 제공하면서 느꼈던 점이 그 사진을 영양사분이 올려주시는 시간이 배식을 하기 최소 30분 전 그리고 바로 직전에 올려주시기도 해서 실제로 사진이 그 의미를 가지는 시간이 굉장히 적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훨씬 이전에 사진을 얻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와중에 저희 한양대에서 제공하는 그 식단의 특징을 알아냈습니다. 바로 그 식단들이 완벽하게 똑같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 식단을 구성하는 음식들이 새롭게 조합이 되어서 나온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그 음식들을 포함하고 있던 과거의 메뉴에 대한 사진을 제공을 한다면 오늘 식단에 대한 정보도 알아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과거 메뉴를 기반으로 한 비슷한 메뉴 검색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과학관에 판고스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이러면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월요일에 고구마, 무스, 눈꽃치즈, 돈가스, 토마토, 스파게티, 팽이, 버섯, 미소, 장국 외 3개의 메뉴가 나오는데 그 메뉴들이 고구마, 무스, 눈꽃치즈, 돈가스 같은 경우에는 1월 11일에 나왔다네요. 그래서 이렇게 메뉴 사진을 확인할 수 있고 23년 11월 29일에 토마토 스파게티가 나왔다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사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메뉴들도 이렇게 핵심 메뉴들에 대해서 이전에 나왔던 검색 결과들이 잘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냥 바로 눈에 보이는 메뉴들을 짚어봤는데요. 핵심 메뉴들이 다 검색이 되어서 나오죠. 이처럼 검색이 돼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뭐 가끔가다 검색이 안 되는 것들이 나올 때가 있는데 제가 아침에 확인했을 때 이 메뉴는 검색 결과가 없었거든요. 그 검색 결과가 없을 때는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과거 검색 기능을 말씀을 드렸고 앞서 즐겨찾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아직 안 보여드렸네요. 그래서 생과대 식당을 즐겨찾기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이런 애니메이션과 함께 즐겨찾기가 등록이 되면 첫 번째 섹션인 즐겨찾기에 생과대 식당이 추가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식당도 추가해 볼까요? 이번엔 행원파크 식당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행원파크 식당을 추가하니까 갑자기 없어졌네요. 왜 그런 걸까요? 위로 올라갔습니다. 의도한 거죠. 저희는 섹션 내부에서도 즐겨찾기된 식당들은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 친구가 갑자기 뭘 하더라고요. 아니, 난 위로 안 올렸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설정에 들어가면 그 옵션을 끌 수 있습니다. 꺼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신소재공학관 밑에 있는 학생식당을 즐겨찾기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올라가지 않죠? 네, 이런 옵션도 있다는 점. 그리고 방금 설정 화면을 봤는데 즐겨찾기 정렬 위에 보면 다크모드가 있죠? 저희는 모든 화면과 기능에 대해서 다크모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정 창을 좀 더 볼까요? 홈 미제 설정법이라는 게 있네요. 사실 메뉴를 그냥 한 번에 쭉 보면 좋은데 앱까지 들어가기 더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위젯을 넣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젯 기능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위젯을 어떻게 추가하는지 자세히 설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건너뛰고 한번 위젯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들어가 보면은 모든 사이즈의 위젯에 대해서 위젯을 지원하고 있고 중간 사이즈와 큰 사이즈 위젯에 대해서는 사진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생과대로 되어 있고 지금이 3시 정도 됐죠. 그래서 중식 먹을 시간은 한참 지났습니다. 그래서 석식이 표시가 되는데 아까 봤듯이 토요일엔 석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메뉴가 없다고 뜨네요. 석식이 있었던 학생 식당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래서 여기 옵션에서 기숙사 식당이 석식이 있었죠. 그래서 이생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이생 석식이 표시가 되죠. 그리고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사진이 올라오지 않는데 정상적인 평일에는 이렇게 위젯의 사진도 잘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핵심적인 기능들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안드로이드도 위젯을 지원하긴 하는데 사진을 제공하는 위젯에 대해서는 아직 개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개발 중이니 안드로이드를 곧 있으면 지원할 예정이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핵심적인 기능들은 다 보여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뭐 긴급한 공지가 있다, 뭐 업데이트 해달라 등의 공지를 여기 띄울 수 있고 메일을 보낼 수 있는 문의란 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저희 앱의 핵심적인 기능들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래서 이 기능들을 어떻게 개발을 했는지 또 말씀을 드리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겠는데요. 개발의 토대라고 할 수 있죠. 그 기획 단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신영민 씨를 다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기획 파트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팀은 일단 소통 툴로 노션과 슬랙을 활용하였는데요. 슬랙의 장점이 주제별로 채팅창을 나누어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저희가 팀원이 3명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카톡과 회의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다 노션으로 기록을 하면서 슬랙의 역할을 대체하였고요. 또 노션도 초반에는 그 날짜별로 회의록을 작성을 해서 기록을 하였는데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원하는 정보를 다시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마일스톤 테이블을 만들어서 개별 문서를 만들어 정리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노션을 활용을 하였고요. 보시면은 8월에 기획을 시작을 해서 9월에 기능 및 서버 구현을 마치고 10월에 1차 릴리즈를 출시하였고요. 디자인을 변경을 해서 11월에 2차 릴리즈를 출시하고 이번 1월 달에 최종적인 버전을 정식 출시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오류를 검토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슈 페이지도 만들어서 깃허브처럼 활용을 하였고요. 다음으로 디자인 파트 보시면은 디자인은 피그마라는 툴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기존의 비슷한 서비스의 디자인 레퍼런스를 찾아서 많이 참고를 하였고요. 컬러 팔레트도 만들어서 그 디자인의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까다로운 클라이언트들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디자인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나갔고요. 또 특히나 이제 기존에 있었던 뭐 바텀바나 사이드바, 프로필과 같이 사용하지 않는 버튼들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직관적인 유저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민용 팀장께서 협업 관련해서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です。 네, 안녕하세요. 이제 영민이가 지금까지 저희 프로젝트의 기획에 대해서 말을 해주었는데, 그래서 저는 저희 프로젝트 협업 관련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네. 이제 당연히 협업은 GitHub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브랜치를 좀 여러 개 파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터미널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브랜치를 한 방에 관리하기가 좀 어려웠던 탓에 GUI 툴을 도입했는데요. 네, 무시해 주시고 그 중에서 이제 깃크라켄이라는 GUI 툴을 활용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뭐 모든 기능이나 현황에 대해서 그래픽으로 제공을 해주어서 매우 편리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GUI 툴 중에서도 굳이 깃크라켄을 사용한 이유는 깃플로우라는 기능을 내장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이를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협업에 있어서 저희가 두 가지 규칙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데 깃플로우라는 전략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커밋 메시지 컨벤션이라는 룰입니다. 그래서 깃플로우라는 전략은 각각의 브랜치마다 규칙이나 혹은 역할들을 나누어서 조금 체계적으로 버전 관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커밋 메시지 컨벤션은 이제 본인이 코드를 작성했을 때 작성한 본인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도 한 방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커밋 메시지에 대해서 규칙을 적용하는 룰입니다. 그래서 다음 자료들과 함께 한번 간단하게 이해를 해볼 건데, 이제 안 나오네. 네, 이 부분들을 보면은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홈 위젯이라는 기능을 실제로 개발하면서 나왔던 브랜치의 현황인데요. 각자 맡은 기능을 동시에 이렇게 개발을 하면서 개발이 모두 끝난 다음에는 이제 하나의 브랜치로 머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또한 개발 버전이나 혹은 뭐 릴리즈 버전 아니면 최신 버전에 대해서 각각의 브랜치를 할당해서 버전 관리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관리를 동시에 진행하다 보면은 조금 복잡해질 수 있는 단점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커밋 메시지 컨벤션으로 커버를 하였는데요. 여기 실제 저희가 커밋한 내용을 보시면은 뭐 어떠한 기능이 더 추가가 되었는지 혹은 어떤 코드가 수정이 되었는지 아니면 기타 사항에 대해서 변경 사항이 있었는지를 이제 메시지 앞에다가 붙임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다른 브랜치에서 활동하더라도 변경 사항을 한 방에 할 수 있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계속 남아있네. 그 다음으로는 저희 개발 프론트엔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 개발 프레임워크로는 플러터를 사용하였는데요. 이제 크로스 플랫폼 프레임워크다 보니까 iOS나 안드로이드에서 동시에 이제 똑같이 돌아가는 앱을 하나의 코드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크로스 플랫폼을 사용하다 보니까 약간의 제약사항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디바이스의 카메라와 같은 그런 네이티브적인 요소는 접근하기 쉽지 않았다는 제약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기능인 홈 위젯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디바이스의 홈 화면에 직접 이렇게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역시 네이티브 요소였는데요. 그래서 이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조금 스위프트나 코틀린 같이 네이티브 언어를 다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언어를 다루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힘들었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은 GPT 선생님과 함께 헤쳐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도 홈 위젯 기능을 또 말씀드리게 되는데, 저희는 이 패키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패키지의 역할이 직접 이렇게 디바이스의 홈 화면에 위젯을 배치시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이미 배치되어 있는 위젯에 이렇게 데이터를 뿜뿜해서 데이터를 보내서 업데이트를 하는 역할입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좀 보기 안 좋은데 iOS의 정책이 맞물려서 조금 문제가 생겼는데요. 혹시 뭐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뮤직이나 음악 앱을 사용하다 보면 노래를 잘 듣다가 해당 앱을 스와이프해서 넘기면
노래도 같이 멈추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들로 알 수 있는 부분은 iOS 정책상 이 백그라운드 서비스가 앱이 중단되면은 절대로 제공할 수 없는 정책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특정 상황이 된다면은 여기 나와 있는 앱 위젯에 영원히 이제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부분들을 네이티브 사이드에서 해결했는데요. 이제 스위프트 UI에 대한 코드인데 간단하게 한 줄만 보자면은 이 줄에서 할 수 있는 사실은 이제 플러터 내부에서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받고 그 받은 데이터를 이제 홈 위젯으로 뿜뿜하는 게 아니라 이제 홈 위젯 자체에서 이렇게 fetch daily 메뉴라는 함수를 통해서 서버로부터 직접 독자적으로 받아온 형태로 해결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초기에 생각했던 프로젝트 사이즈보다 점점 더 커지게 되면서 저희 프로젝트의 구조가 복잡해졌었는데 이러한 문제는 좋은 코드를 작성하기 위한 방법론 중 하나인 디자인 패턴 그 중에서도 MVVM을 도입해서 해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은 디바이스와 연동되어서 유저가 이렇게 작용하는 뷰 파트와 서버가 이제 제이슨 파일을 보내서 이제 백엔드 사이드인 모델 파트와 그 두 부분을 이어주는 뷰 모델 파트로 이제 나누어서 구성을 하였고 이제 더 프로젝트가 진행되다 보니까 상태 관리에 대한 기능도 좀 필요해서 그러한 것들은 게덱스라는 패키지를 뷰 모델 사이드에 객체로 두어서 관리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 다음으로 이제 백엔드 사이드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실 박현호 씨를 모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까지 이제 프론트엔드에 관해서 들었었는데 저희 앱은 그냥 서버리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자체적인 서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를 뭐로 했냐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근본이라고 할 수 있죠. 스프링 부트와 데이터베이스는 MySQL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비스는 헤로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백엔드 이제 서버 쪽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여기 있으신 분들이 서버 쪽에 대해서 생소하다 보니까 그 서버 쪽의 구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서버가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기능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전에 저희가 학교 웹사이트에서 데이터를 가져온다고 했는데요. 데이터를 가져오는 기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거를 크롬 표현식이라고 하는데요. 스케줄을 표현할 수 있는 정규 표현식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면 모든 날에 대해서 0시 1분 0초에 오늘, 내일, 모레 모든 메뉴를 새로 고침하고 기존에 오늘에 있었던 메뉴가 과거 메뉴의 테이블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다음 모든 날짜에 대해서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에 0분부터 5분 간격으로 주식 사진을 새로 고침하게 되고 만약에 사진이 새로 고침이 성공해서 업데이트가 되었다면 그 이후로 새로 고침을 하지 않습니다. 석식 사진은 잘 올라오지 않는데 기숙사는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에 0분부터 5분 간격으로 기숙사 대상으로 해서 사진 새로 고침이 앞선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진 URL은 한양대에서 제공한 URL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번엔 카페 데이터인데요. 우리가 카페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을 했을까요? 그냥 직접 돌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날 잡고 직접 돌았고 근데 진짜 조사를 해보니까 느끼는 점이 여기 보이면 비어있는 부분들이 있죠. 비어있는 부분들은 실제 네이버 지도 등재에 있으나 존재하지 않는 곳들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그 데이터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껴서 꽤 의미가 있는 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저희 그 과거 메뉴 기반 이미지 제공 기능인데요. 같이 서버 요청을 보내보시죠. 그래서 생과대 식당에 이 음식들에 대한 정보가 있는지 요청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런 쿼리가 실행이 돼서 이런 결과를 받게 되는데요. 저희가 아까 키워드라고 줬던 음식들에 대해서 만약 결과가 있다면 이렇게 히스토리라는 오브젝트 안에 날짜 그리고 메뉴 그룹 이미지
그 URL과 같은 정보들이 담겨서 오게 됩니다. 아까 파이썬이라는 요청을 보냈는데요. 그런 메뉴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보면은 그 메뉴에 대한 응답은 오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검색 결과가 없다면 이 리스트는 비어있는 게 되겠죠. 네, 그런데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데이터를 영원히 쌓아서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면 좋겠지만 한양대는 웹사이트에 데이터를 딱 2달 전까지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있고 그 이전의 데이터는 모두 삭제해버립니다. 어차피 우리가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데 상관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일전에 이미지 URL을 한양대 서버 측에서 제공하는 URL을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URL이 무효화되기 때문에 사실 그 데이터가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2달 이전의 데이터와 연구 보존할 수 있는 테이블 2개로 분류를 해서 2달 이전의 데이터가 유효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검증을 거쳐서 연구 보존 테이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검증이란 그냥 추가적인 메뉴가 있나 이미 여기 메뉴가 다 있는 게 아닌가 등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 보존 테이블로 넘어가는 중에 사진은 별도로 저장을 해야겠죠. 저희가 뭐 AWS를 써서 S3 같은 서비스를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파이어스토어의 파이어베이스의 파이어스토어랑 연결을 해서 그쪽에 사진을 저장하고 그 링크를 앱에서 불러오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서버는 그 버전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나 아까 앱의 더보기란에서 있었던 공지 등의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버가 하는 기능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는 이 서비스를 10월 16일부터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외적으로 홍보한 건 에오스 톡방이 끝이고 나머지는 지인들을 통해서만 홍보를 했는데요. iOS 그러니까 앱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 106명 그리고 앱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 54명이 다운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0 정도의 다운로드 수를 기록을 했고 이제 조금 더 기능들을 완성해서 3월부터 계속 제약할 신영빈군의 주도로 에타 득지에서 본격적인 홍보 활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